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체육 수업 시간에는 팝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팝스 많이 해왔죠? 그런데 팝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하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팝스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팝스에 대하여 알기 전에 먼저 건강 그리고 체력이라는 개념을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1. 건강이란 2. 체력이란 3. 팝스란 4. 팝스 종목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1. 건강이란? 먼저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픈 곳이 없으니까 건강한 거 맞지? 글쎄, 너 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식했잖아. 응? 스트레스도 건강과 상관이 있는 거야? 네, 그림처럼 여러분들은 아마 신체적으로 병이 없거나 불편한 데가 없다면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한 상태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건강의 개념은 아래 글과 같이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신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거나 불편함이 없이 정신적으로 건전한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사회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런 건전한 사회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나는 주 3, 4회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7, 8시간 정도 잔다. 나는 감기나 질병으로부터 금방 회복하는 편이다. 정신적으로 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편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통해 풀려고 노력한다. 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사회적으로는 나는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낸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 질문 중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되나요? 다음으로 체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강하다고 체력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체력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죠? 네, 체력의 개념은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몸의 힘 또는 질병이나 추위, 스트레스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입니다. 흔히 일상에서는 체력이 좋으면 어떤 활동을 할 때 쉽게 지치지 않는 또는 쉽게 아프지 않는,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반대로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힘이 없고, 좀 축축 처지고, 좀 에너지가 다운되고, 쉽게 감기에 걸리고, 어떤 상황에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좀 민감해져 있고, 쉽게 불안을 느끼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체력의 종류입니다. 체력은 크게 건강 체력, 운동 체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건강 체력은 건강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체력입니다. 이 건강 체력을 갖추어야 우리가 좀 일상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조금 활기차게 에너지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건강 체력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좀 신체 구성, 체지방률이 있고요. 운동 체력은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력, 순발력, 민첩성, 협응성, 평형성이 있습니다. 흔히 운동 체력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운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력입니다. 예를 들어 순발력이 좋다는 것은 달리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평형성은 일상에서의 생활을 할 때 균형 감각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팝스는 건강 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이란 신체가 산소를 이용하여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 가령 오래 달리기, 사이클, 오래 줄넘기 하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심폐지구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을 조금만 해도 금방 지치고 못하겠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진행했던 줄넘기에 비추어 보면 줄넘기를 5분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30초만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줄넘기는 단순하게 심폐지구력만을 요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5분 이상 지속적으로 산소를 이용하는 이 줄넘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심폐지구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집 근처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예로 들자면 공원을 한 바퀴만 돌아도 너무 숨이 차고 힘든 학생이 있는가 반면 10바퀴를 걷거나 뛰어도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가진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걷거나 뛰었을 때도 지치지 않는다면 심폐지구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심폐지구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근지구력입니다. 근력이란 무거운 물체를 들 때 근육이 낼 수 있는 힘, 근지구력은 근육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근력은 힘이 세다 할 때 그 힘을 말하고요. 근지구력은 그 힘이 세다의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집에는 아령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평소에 팔 운동을 할 때 드는 아령은 3kg짜리예요. 3kg짜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정도의 근력이 있고요. 선생님 남동생은 그것보다 훨씬 큰 10kg짜리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근력이 좋다고, 근력이 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0kg짜리 아령을 평소에 들고 운동을 하는 선생님의 남동생이 더 근력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투명 의자는 없지만 의자를 앉은 것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그 투명 의자 자세로 과연 몇 초나 버틸 수 있나요? 누군가는 10초, 누군가는 30초, 누군가는 1분 이상 끄떡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체의 근력을 발휘한 상태로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즉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근지구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관절을 최대의 범위로 늘리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신체는 뼈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뼈와 그 뼈와 뼈 사이를 접었다가 필 수 있는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관절들을 굽었다가 폈다가 하는 그 범위가 넓은 학생이 있고 조금 뻣뻣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관절의 범위가 큰 학생을 유연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관절을 둘러싼 근육들을 평소에 자주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근육을 많이 늘려줘야 합니다. 특히 유연성은 여러 운동 상황에서 부상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한 운동 기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인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함으로써 자세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런 유연성, 근육의 유연함이 그런 자세 교정에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조성입니다. 신체 조성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수분, 지방, 근육, 뼈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어떠한 비율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60kg인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근육이 되게 많은 60kg고 한 명은 지방이 되게 많은 60kg예요. 어떤 학생이 조금 더 건강한 신체 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방도 분명히 필요한 주요 성분이긴 하지만 지방이 많은 것보다는 근육의 비율이 높은 신체 조성이 보다 건강한 신체 조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인바디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우리 몸이 몇 퍼센트의 비율로 어떠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계가 우리 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팝스를 할 때 자신의 체중과 키로 계산을 하는 BMI 지수를 활용합니다. BMI는 우리 신체의 체지방률을 알 수는 없지만 키 대비 체중의 크기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몸이 대체로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BMI 지수가 크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계산을 하기는 하지만 근육이 많은 운동선수들도 BMI 지수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키와 체중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간편함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팝스의 대상인 건강 체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팝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팝스란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의 약자로 팝스라고 말하고요.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활용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한 삶을, 건강한 체력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팝스 종목에서 유연성 1등급, 근력 1등급, 순발력 1등급, 그리고 심폐지구력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심폐지구력이 조금 다른 동급 학생들에 대비 조금 부족하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심폐지구력을 초점을 두어서 운동을 하면은 건강 체력을 균형 있게 좀 발달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순발력, 체지방 모든 항목에서 4, 5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내가 체력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부족하구나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내 체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4. 팝스 종목입니다. 팝스는 5가지 체력 요인을 측정하고요. 그 체력별로 평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 맞게 체력별 한 가지씩 종목을 선정하고 학생들은 이를 시행하여 자신의 체력 수준을 분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팝스 종목별 측정 방법을 살펴보고 그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훈련 수업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시간에는 간편 복장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했어요.